안녕하세요. 저희는 내년 초에 결혼하는 예비 부부고 실수령이 650만 원 정도입니다. 내년 초니까 이제 뭐 사실상 이제 결혼 준비하고 계신 거죠. 바쁘실 거예요. 벌써 이제 10월입니다, 이제. 자, 저는 일한 지 이제 4년 차가 됐고 신랑이 이제 취업한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좀 돈을 좀 모았겠네. 저는 7천만 원, 예비 신랑이 한 1,500 정도 모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결혼 준비를 할 때 시부모님께서 서울에 아파트 전셋집을 전액 보태준다라고 착각을 말한 적은 없고. 왜냐면 서울 아파트 전세면은 못해도 5억이거든요. 네, 못해도 5억. 이게 착각을 한 이유가 이게 신랑이 어릴 때 종종 시어머니께서 너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너는 집 걱정하지 마라. 아니, 뭐 전세집 얻어줄게. 이런 얘기는 보통 그 고등학교 정도까지 하고 이제 아닌가? 최근 한 1, 2년 전에도 하셨나? 어릴 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어릴 때는 저게 진담이셨을 수도 있어. 그렇지. 그때는 할만했거든. 그때는 전세가 한 1억이었거든. 그렇죠. 1억, 2억 정도였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야 이거 전세가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이제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금액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보니까 물가 상승률 반영 못 하잖아요. 비트코인 하나 줄게 이러는데 나중에 가지고 큰일 날 수 있어요. 결혼 준비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근데 이건 좀 아쉽다. 왜냐면은 요거를 근데 전 이해도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남편이죠. 남편 될 사람이 엄마가 전셋집 해준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둘이 합쳐서 8,500밖에 없지만 뭐 그래도 뭐 한 5억 생긴다. 5억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뭐 두 분 아직 나이도 뭐 아직 많지 않으시고 하니까 좀 쓸 거 쓰자. 근데 이제 확인은 했었어야 되는데 엄마 이거 어디 전세야라는 걸 좀 명확하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반전세. 이거 저기 막 15평짜리 지금 재건축 추진하는 아파트 뭐 이런 거는 또 2억대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습니다. 이제 스드메, 프로포즈, 결혼식장 예약금, 스냅, 피부과 관리, 유럽 신혼여행 등 결혼 준비 비용으로 4천만 원 썼습니다. 많이 쓴 거죠. 사실 많이 쓴 거고.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피부과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그날만 이뻐 보이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피부과가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도 없고. 모든 그리고 피부과장이 정말 이야 이거 잘 모르겠어. 그리고 또 그거를 보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고 대부분 이제 뭐 수백 명이 오긴 하지만 뭐 신부의 뭐 피부나 어떤 뭐 얼굴을 막 보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냥 이제 축하하러 온 거기 때문에 약간 본인 만족. 그리고 이게 우리가 결혼식 가면 그 예의 있잖아요. 그 흰옷 안 입고 흰옷 입으면 너무 화려하게 안 하고 가는 다들 수수하고 안 꾸미고 온다고요. 신부가 제일 이뻐 보이게. 그렇지. 아니 원래 또 제일 이쁘게 그 모든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전 이해도 되는 게 처음 하시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물어볼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주변에 물어보면 대부분 하라 그래. 이게 약간 시대 분위기가 야 한 번이니까 해 그냥 야 그거 아껴서 뭐 하냐 돈 모아. 모릅니다. 이게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결혼을 지금 예비 부부신데. 근데 요게 모아보면 이제 큰 거예요. 잔잔바리로 모아도 큰데 이게 뭉칫돈들이 몇 개가 터지니까 4천만 원을 쓴 거예요. 와. 자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간 거지. 아파트 전셋집 어디 얻어줄 거예요 했더니 이제 그거는 안 된다. 그건 안 되고 내가 생각해놓은 돈이 한 2억 정도다 해가지고 2억을 증여를 해주셨다. 저게 어디예요, 근데? 친정 부모님이 이제 혼수를 포함해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를 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작이 나쁘진 않은 엄청 부부거든요.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 좋죠. 저 그러니까 정도 지원받고. 좀 요거까지 잘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확실하게 했으면은 제가 봤을 때 1년 정도의 소득 차이는 났을 텐데 혼수는 가전 가구 포함해서 1,000만 원은 써야 될 것 같아서 4천만 원 남을 것 같아요. 아직 안 사셨네요. 혼수는 아직 안 산 것 같은데. 가전은 이미 샀고. 그러면은 뭐 남는 게 거의 없겠네. 운이 좋게도 이 민간 임대주택에 당첨돼가지고 보증금 3억 7천에 월 15만 원씩 내는 10년 장기 전세 조건에 이제 계약이 돼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SH 무이자 대출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전세 보증금이 3억 1천이 남았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과 이자 지원 같은 것들은 안 돼가지고 전세 상품 받았는데 이제 4.5%대 금리인 거죠. 자, 3억 7천을 보증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네, 6천 빼고. 네. 그러면 1억은 어쨌든 대출도 받아야 된다. 네. 1억 정도. 3억 1천 중에서 양가 부모님 2억 4천. 그리고 아까 이것저것 빼고 남은 돈 5천. 그러면 2억 9천인데 한 2천 정도를 또 대출을 받아야 되네요. 또 받고. 네. 2억 9천 있는 돈 부족한 거 2천.
요 정도 상황. 그래서 이제 양가 부모님 지원금 2억 4천에다가 네.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은 뭐 한 6천만 원 정도가 내 남은 목돈으로 남는 상태인데 여기서 1천만 원도 빼고 뭐 이런 거 빼면은 또 5천 정도 보탤 수 있다. 그래서 2억 9천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모은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10년짜리 장기 전세 주택에다가 이제 갖다 넣는 거죠. 네. 2억 9천을.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여기는 또 신축이고 막 이러니까 또 집도 좋단 말이에요. 좋죠. 네, 그리고 10년 하면 벌써 약간 내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상 내 집 같은 느낌. 네. 안정적이니까. 특별하게 뭐 내가 잘못한 거 없으면 그냥 10년 살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또 민간 임대주택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이 하는 그런 임대주택은 네. 2년 후에 계약 어떻게 할지 계약갱 신청권 쓸지 말지 그러니까. 이거는 10년 동안 딱 거주가 되는 거니까 뭐 집주인하고 얼굴 붉히고 할 그럴 것도 없고. 이유도 전혀 없는 거고 네. 또 법적으로 그거 5%만 올리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변동성 없는 거주가 가능할 거거든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아마 더 안주하게 될. 아, 그렇죠.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집을 사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조건을 깨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집을 이제 안 사실 거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다른 재테크를 해가지고 뭐 다른 집들의 집값 상승세를 내가 따라 잡으면은 뭐 본전인 거고 만약에 이제 못 잡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만기 돼서 한 40대 돼가지고 애도 있고 막 다 한데 어떡하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경우가 주변을 좀 둘러보면 있습니다. 집값은 10년 전에 이게 아니었는데 네, 어떻게 그래서 된 거지? 이게 보통 웬만한 서울에도 괜찮은 정도 수준의 아파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왜냐면 또 이제 시작을 또 신축 아파트 이런 데 시작하면은 눈을 못 낮춰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높은 데들은 연 한 6% 올라가거든요. 한 5, 6%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10년이면 한 2배 돼요. 그러니까 그죠? 내가 한 5억짜리 집 보고 있었던 게 10년 지나면 10억 정도 된 게 지금까지 어떤 통계거든요. 그럼 내가 그 사이에 10년 동안 그러면 5억을 모을 수 있냐? 그것도 쉽지 않은 얘기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요게 한 번 들어가면 개미지옥이 된다. 이런 네. 얘기 제가 이제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결혼하면은 각자 청년 도약 계좌 상품 가입하고 한 달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짠테크 하려고 합니다. 결혼 준비 시작 전에는 이제 돈도 잘 모으고 막 했었는데 인스타랑 웨딩 카페 여기가 웨딩 문제야. 이게 보니까 웨딩 카페 저도 예전에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들어가면 장난 없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업체들도 있고 에이. 선배도 있고 한데 아끼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 여기는. 저도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안 하면 마치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와 그거 야 이거는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를 누가 더 꼼꼼하게 촘촘하게 짰느냐 그걸 가지고 그 따봉을 주더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인기글. 더 넣어야 되는 거야. 그냥 뭐안 해도 될 거. 심지어 그냥 그 욕실에 화장실 신발까지도. 뭐 사야 될 것들, 돈 들어갈 것들만 잔뜩. 물론 그거 꼼꼼한 건 좋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남에게 보여주기에다가 일생에 한 번 있는 빅 이벤트에다가 이제 신혼집이라는 약간 그런 꽁냥꽁냥 알콩달콩 이게 섞이면서 소품 사기 시작하고 뭐 그런 거 있죠. 디퓨저 사기 시작하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 쓸데없는 숟가락 젓가락 받침대. 저런 거 사서 이제 막 사진 위에서 찍어야 돼. 의자 올라가서 이거 위에서 찍는 한 일주일은 그렇게 다 차려놓고 먹지. 나중에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 이게 결혼이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닌데 그래서 예비부부들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 우선은 결혼 이후에 전세 원리금 상환을 200만 원씩 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전략을 이렇게 세운 거죠. 10년간 열심히 대출을 갚자. 네. 대출 열심히 갚아보겠다. 대출 최소한으로 받아가지고 열심히 대출을 갚을지 전세 보증금 모으는 게 결국은 내 돈 모으는 거다. 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7천만 원 모아놓고 결혼 준비 시작했는데 준비 비용으로 4천만 원 썼다. 어지러워. 그러니까요. 이게 내 전 재산에 지금 60%가 날라갔는데 앞으로 1,000만 원 더 날라간단 말이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남는 게 뭐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남는 게 뭐냐. 아침 커피 한 잔 뭐 2잔 드셔도 됩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지금 얼마를 했냐. 주택청약 10만 원씩 넣고 그에 190만 원이 이제 적금 미가입하고 이제 돈 모으고 있는 거죠. 네, 그냥. 이번 달에 딱 만기가 되셨대요. 적금 붙은 게. 그래서 네. 지금부터는 이제 결혼 때까지는 뭐 적금 가입하기 애매하니까 여유 자금을 계속 휴대폰 사면은 개인 용돈이 130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10비에 130에. 이게 자취는 아니죠. 아니요. 부모님 그럼 이제 통화를 해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전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혼 재테크님.
아, 네, 저 사실 죄송해요. 댓글 보니까 진짜 제 정신 차려야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괜찮습니다. 받자마자 바로 괜찮습니다. 이제 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사연 보낸 것만으로도 네. 이게 사실 정신을 차리고 싶으셔서 보내신 거잖아요. 아, 네네. 정신 차리려고 솔직히 욕 먹으려고 그렇게 맞아요, 보낸 맞아요. 것도 있어요. 아,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좀 댓글 좀 아까도 네. 말했죠. 좀 조심조심 좀 해주세요. 반성하시니까 이제 응원. 아, 이제 응원의 댓글만. 칭찬. 네, 우선은 근데 좀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미 소비가 한번 좀 확 올라갔잖아요.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집이 신축이고 막 하다 보니까 가구나 이런 것들, 가전 같은 것들도 좀 새 거로 다 사고 싶은 마음이 좀 드시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게 집이 신축이고 새 건데 거기다가 막 최신형 아파트고 막 이런 데다가 가구나 가전 같은 걸 좋은 걸 안 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저 그래서 좀 고민이긴 한데 신축 아파트여가지고 에어컨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TV랑 냉장고랑 워시타워만 사면 돼요. 워시타워를 왜 사요? 올해 10년은 써야 되니까 워시타워 한번 사고 10년 쓰려고. 아니야. 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 그거는 왜냐면 건조기만 거기서 주는 옵션이 세탁기가 있는데 네. 그게 12kg밖에 안 돼가지고 네. 그럼 건조기 따로 사느니 워시타워 하나 사서 건조기를 왜 사요? 10년은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지금 이게 개미지옥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차라리 자기 집이면 그나마 낫습니다. 자기 집, 자가집이면 그나마 난데 여기 이제 전세잖아요. 어찌됐든 10년짜리 전세. 네.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순간 이제 소유를 못 하시거든요. 이제 다른 집을 사거나 이런 게 좀 어려워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집의 모든 내 라이프와 일상을 다 맞추려고 하거든요. 뭐 가구도 그렇고 왜냐면 우리는 10년 동안 어차피 딴 집 못 사니까 여기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네. 막 가전 가구를 막 맞추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세탁기도 조그맣고 하니까 막 다른 것들이 필요해 하면서 막 이제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집에 그냥 안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보증금이 까이는데 아, 지금 당장 안 살라는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좀 네네, 이렇게 나중에 잠깐 살다가 그냥 나가면 되는 거죠. 잠깐 살다가 그냥. 여기서 막 오래 살아야지 10년을 꽉 채우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사실 인생이 저기 꼬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대부분 어떤 이런 장기 전세 이런 게 실제 네. 사용자들한테 좋지가 않아요. 네. 그 길게 봤을 때는. 혹시 뭐 두 분이서 혹시 주식이나 이런 거에 되게 엄청 막 진심이시고 막 나는 주식으로 무조건 성공한다 막 이런 성향이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저희가 가진 돈을 다 전세 보증금에 안 넣고 일부는 증권사에서 나오는 금융상품 펀드 같은 상품을 투자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은 했었거든요. 왜냐면 펀드 상품은 막 수익률이 좋으면 5%에서 10%까지도 나오니까. 펀드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ELS 상품 경험이 있어요. 근데 불안하다. 저는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기 전세에 살면서 주식으로 돈을 불리겠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 번씩 이제 주식이라는 게 뭐 꼭 무조건 상향하는 건 아니죠. 중간에 한 번씩 막 크게 막 팍팍 빠지기도 하고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저도 지금 못 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뭐 예를 들어 막 마이너스 30%인데 막 거기서 이제 원금을 빼야 되는 경우들도 막 생길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정말 완전 여유 자금 가지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뭐 재산의 뭐 한 10% 20% 가지고 하는 거는 뭐 부담 없이 가는데 지금 약간 집에다가는 최소한으로 돈을 쓰고 나머지를 올인해서 주식하겠다. 왜냐면 지금 이제 앞으로 부동산 주택 가지고 재테크는 못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10년 살면 아, 그런가요? 한 5년 살고 나와서 산다면 네. 사는 동안은 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최대한 빨리 그냥 5년까지도 아니고 그 의무로 2년 정도만 살면 되죠. 첫 계약은. 그 정도만 살고 다음을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에 이제 집에 들어가시면은 가구나 이런 것들도 그냥 아주 싼 거 그냥 여기 그냥 잠깐 살다 간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집에 맞춰서 뭘 사시면 다음에 들고 갈 때 다 버리거나 버려요. 중고로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지금 딱 개미지옥 초입에 지금 들어오셨거든요. 여기서 지금 발 한번 삐끗하면 못 나와. 한 10년간 못 나옵니다, 이거. 제가 근데 봤을 때 저희 보증금이 3억 7천밖에 안 되는데 그 7천?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3억 7천 이나 되는 거죠, 사실. 3억 7천 이나. 근데 부동산이 사실 경기도밖에 이 금액으로는 못 사는데 네. 경기도는 또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 아닙니다. 하락은 다 끝났고 이제 약간씩 반등하고 있는 정도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은 사실 두 분의 어떤 그 자산은 8,500만 원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한 2, 3억 정도가
정도가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두 분은 경기도에 아파트도 못 사요 원래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지금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 자산을 불려야 되는 상태인 거지. 안주해서 뭔가 이렇게 인스타에 자랑하거나 뭐 어디 뭐 카페에 자랑할 만한 거를 할 때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집도 지금 신축의 아파트에 또 뭐 20평 초반대에 거기다 뭐 또 뭐 대단지일 거 아닙니까? 아, 네네. 그런 데서 살면은 이게 진짜 앞으로 막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거든요. 뭐 돈을 쓰게 돼요. 어쩔 수 없이. TV 몇 인치 살 거예요? 55인치. TV가 왜 필요한데요? 거실이 횡하니까. 횡해서 횡하잖아. 본인이 12평 원룸에 살았으면요. 10평짜리 원룸에 살았으면. 태블릿 PC로 그냥 그랬겠죠. 보겠죠. 네.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사실. 그쵸. 그래도 상관없는데 지금 집이 좋아지니까 55인치도 약간 좀 내가 아껴서 산다는 느낌. 그거 조금만 넓은 평수로 가면 그거 절대 못 써요. 거실에 그걸 딱 달아놓는 순간 되게 웃겨지거든요. 그러니 되게 싼 거 어디서 중국산 뭐 이렇게 그런 이름 없는 브랜드 TV 살 거 아니죠. 그쵸. 근데 혹시 저는 좀 의문인 게 혹시 시댁에서 어쨌든 지원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이거를 가지고 뭐 집을 산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많이 하실까요? 그게 반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신혼 때는 전세를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긴 해요. 네. 딱 2년만 살고 나오는 게 저는 어떨까? 막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냐면 또 이제 뭐 부모님 과 뜻을 막 역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전이나 가구 같은 것들은 그냥 이사 간다. 되게 썩음썩음한 빌라로 갈 생각이다라고 그런 기준으로 사시는 게 저는 식탁도 그냥 다리 피는 거 있잖아요. 다리 좋다. 피고 이게 좌식으로 좌식 차라리 그게 편해. 어차피 그 거실 넓은데 거기다가 다리 펴놓고 그리고 뭐 집들이도 한번 할 거 아니에요 또. 아니 안 했으면은 내 집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 거죠. 해야죠. 아니야 하지 마. 이거 지금 내가 보기에는 뭐 할 거 다 할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선은 웨딩 카페 끊으시고 바로 탈퇴하시고 저기 인스타도 우선은 좀 정리하시고 그리고 남편 될 분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저 장기 전세 저걸 안 들어가는 게 우선 전 최고 좋은데 저거 안 들어가면 타격이 많이 큰가요? 제가 신청한 게 아니라 남편이 신청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크게 돈을 2억을 보태주셨으니까 일단은 따라야겠네요. 네, 그러면 일단 2년이라도 살고 2년 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사연자님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걸 이제 남편분도 설득을 해야 되고 굉장히 좋죠. 신축 아파트 둘이서 살기에는 좁지도 않고 충분히 좋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네네. 거기에 그 좋음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진짜 그 개미지옥에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긴 그림을 그렸을 때 야 우리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이유를 네. 남편분한테도 설득을 해줘야 돼요. 이게 전세로 3억 7천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 게 정말 저는 너무 아깝거든요. 저거 깔고 앉아서 물가 상승만큼 계속 깎아먹고 있다는 게.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마 그 남편이나 뭐 저기 시댁 처가분들도 다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되게 잘 된 거고 혜택이고 엄청 싸게 사실 15만 원 내고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사냐. 관리비로 하면 뭐 30만 원 내고 어쨌든 좋은 집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착실하게 돈 모아서 나중에 10년 뒤에 집 사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는 1차원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1차원적으로. 근데 여기서 살면서 이 혜택을 누리려면은 나는 여기 잠깐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엄청 바짝 모아가지고 집만 좋을 뿐이지 나는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야라는 걸 꾸준히 계속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들어가는 순간 이제 집 꾸미고 싶고 가구도 좋은 거 사고 막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 이렇게 뭐 집들이니 뭐 이런 것들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점점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본인 원래 저축 잘하셨는데 웨딩 카페랑 인스타 만나면서 어느 순간 지금 피부과 관리도 하셨잖아요. 원래 피부과 관리 안 하셨잖아요. 거의 안 했죠. 근데 갑자기 결혼식이 뭐라고 왜 내가 피부를 이렇게 신경 썼지라고 생각하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너무 나이 들어 보여가지고. 괜찮아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메이크업 왜 하는데 그러면? 새 걸로 할 거 아니잖아요 결혼을. 메이크업이 피부과 안 가게 해주려고 메이크업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쓴 거예요. 내가 그냥 지르는 거야 그냥. 네, 이거는. 후회 없이 쓰자. 네, 유럽도 굳이 뭐 내가 지금 갈 필요 없는데. 그거는 친정아빠가 유럽이라고 하셔가지고. 유럽을 가라고? 왜냐면 살아보니까 한 번도 유럽 못 가봐가지고 아빠가 네. 아쉬웠다고 엄마랑 그 신혼여행 때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그거 나중에 좀 더 벌어서 나중에 가도 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꼭 유럽을 안 간다고 뭐 이렇게 아쉬운 거지. 유럽을 안 가면 뭐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막 3억, 4억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딱 심플하게 그러니까 실수령 600에 둘이 모은 돈 8천. 위기감을 가져야 그걸로 돼요. 지금 결혼을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이 주신 건 그냥 약간
플러스 알파 같은 거지. 이게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난 이제 막 점점 쓰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특히 집이 좋으면 무조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좀 시작을 안 하면 좋겠는데 한다면 조금만 살다 나오자. 이 집을 펜션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펜션 놀러 가면 참 좋지만 거길 내가 꾸미고 싶진 않잖아요. 꾸미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비슷한 네. 거예요. 펜션 1박 2일, 2박 3일 놀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여기 2년 동안 놀러 온 펜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네, 네, 거기에 네. 돈 쓰면 안 되죠. 물론 알겠습니다. 내가 쓴 거 갖고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이사 가는 그 집이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건 거의 못 쓰게 되거든요. 지금은 네. 최대한 아끼시고 더 좋은 집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 네. 그리고 가전을 사면은 가전은 2년이나 4년 뒤에 다 버린다. 버린다고 생각하고 정말 싼 거, 뭐 중고, 뭐 이런 것들, 뭐 당근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사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가구를 뭐 굳이 꼭 사야 된다면 뭐 이케아라든지 뭐 이런 거 사셔가지고 당근으로 팔 수 있을 만한 거. 네, 뭐 네. 브랜드가 좀 있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사시고 절대 이걸로 그냥 여기서 계속 살아야지 생각하지 네. 않으셨으면 좋겠고 요 얘기를 꼭 예비 남편하고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여기 계속 살다 보면은 앞으로 금전적으로 많이 꼬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설득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안 되면 아마 이제 10년 되게 행복하게 사실 거거든요. 저도 알아요. 여기서 사시면 아기도 낳고 막 엄청 행복할 거예요. 인스타 피드가 되게 풍부해져. 친구들이 너 너무 부럽다 좋아요도 많이 눌릴 거예요. 거주하시는 층수가 몇 층이에요? 2층이요. 아, 층수도 좋네. 그럼 딱 뷰도 나오나요 좀? 도심 뷰죠. 쫙 야경. 뷰는 뻥뷰이긴 한데 좋네. 공사장이 보이긴 해요. 아, 괜찮아요. 그건 조금 있으면 한 3년 있으면 괜찮아지니까. 밤에 야경 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은 사람이 안주하게 되고 네. 그러면은 이제 나중 돼서 이제 뒤통수를 맞게 되는 케이스가 사실 너무 많아서 저는 두 분이 지금 소득도 나쁘지 않고 나이도 괜찮고 지금 부모님이 지원도 해주셨기 때문에 스타트가 되게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약간 토끼가 낮잠 자는 거죠. 그 좋은 점을 다 버리고. 토끼가 낮잠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거북이한테 지는 케이스가 올까봐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시작하신다고 해서 뭐 인생이 망가지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좀 아쉬워서 그런 거죠. 아쉬워서. 네, 앞으로 열심히 모아 볼게요. 용돈도 좀 조금 쓰셔야 될 것 같고. 아, 네. 용돈 왜 이렇게 많아 또? 이게 제가 부모님 카드를 써가지고. 내가 보니까 좀 오늘 확실하게 혼나고 네. 네. 앞으로는 좀 안 하는 걸로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좀 자립을 해야 된다. 제가 최근에 뭐 올린 영상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시면서 그 우리 둘이서 사는 거지 뭐 부모님 지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은 거기에 인스타에 신축 아파트 만나면 이제 저는 이거는 너무 문제가 커질 것 같아서 아, 인스타 바로 끊을게요. 아니 야, 의지는 어마어마하신데. 뭐 생각해 보고요가 아니라 뭐 알겠습니다. 예, 저는 혹시나 하실 수 있으면 카톡 프로필 사진도 그냥 그 파란색에 사람 그냥 그 기본 사진으로 바꾸는 아니면 것도 그거 있죠. 이제 꽃 어머님들이 자주 하는 거. 꽃 하나 딱 아, 찍어. 네네. 꽃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그래서 좀 꼭 좀 저의 의견을 꼭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분도 아마 이런 거에도 생각을 안 하고 계신 스타일이신가요? 재테크나 뭐 부동산 이런 거에 잘 관심이 없으신 스타일이에요? 아, 저보다 더 관심 없어가지고 아, 속 더 터질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나는 들어가는 거 절대 반대. 아, 그러면 이 영상을 꼭 남편분하고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고 네, 네. 지금 여기서 영원불멸하게 이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큰일 난다. 이거 네. 10년 동안 이 이후에 그 전세로 살면서 나중에 10년 후에 집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집값은 그럼요. 아시다시피 그냥 천정부지 치솟을 테니까 네. 네. 빨리 여기서 여기 우리는 펜션에 사는 거야. 빨리 내 집으로 가야 돼라는 생각. 그걸로 이제 돈을 그럼 어떻게 모을지 두 분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꼭 감사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